지난 10월 24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60일이 경과함에 따라 국회법 제85조의 제7항에 의해 오늘 본회의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훈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하천대유 55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클럽 의혹은 주식회사 하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거론된 사람들에게 5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실제 주식회사 하천대유 자산관리에 박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박병재가 근무하였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박상도, 김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하천대유 자산관리 및 성남의 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 자금에 관련된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검찰의 재심 감싸기와 의도적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사법 정의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장혜영 의원 등 17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하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이용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하천대유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 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점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니다. 존경하는 국민들, 김진표 국회의장과 수배통을 의원을 국민의힘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55클럽 특검법 관련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55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사예요. 여기 계신 누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일체의 의혹 없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권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박상도 전 여전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당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 세력의 수법이라며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여기 계신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이 수사의 의지를 보이며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특검법이 기존 검찰 수사를 대체할 만큼 공정하고 정교한 법률 아닙니다.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 편파적이고 특정투성이인 법률 아닙니다. 특검 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그중 1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 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저희가 혹시 그동안 숱한 정치 거래를 해왔던 전례를 또다시 밝기 위한 의도입니다. 특검 수사팀의 인원 및 수사기간은 또 어떻습니까? 수사팀 규모를 최대 94명까지 꾸려 최장 270일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최장 120일이라는 통상의 특검법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화됨으로써 무의미한 정쟁만 유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언론 브리핑 관련 조항은 사실상 수사 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당하게 하는 것인데 그간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비사실 공표, 명예훼손 논하며 사사건건 터집 잡고 장관 탄핵까지 주장했던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총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13번의 특검 중 선거일이 수사기관에 포함된 특검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12년 선관위 비도수 특검 2건에 불과한데 이 2건은 추천권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입니다. 실시간 공보 규정도 없어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야당에 한정하고 있고 실시간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수사기관에 포함된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들어드리고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미래 비전 및 공약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기에 정쟁의 방으로 총선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다.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고 여론을 선동하는 총선용 당대표 수사재판 방해특검법을 멈춰주십시오. 국회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정주시의 국회의원 강성입니다. 오늘 드디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하천대유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상정되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야 대통령의 배우자 문재인이 오죽 몫이가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에서 박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나온 명단에 국민의힘 인사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야당 시절 요구한 정당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됩니까?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정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낼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쌍특검법에 대해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걸고 넘어지면서 쌍특검법을 악법이니 반헌법적이니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일 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검사 시절 참여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도 특검에 대한 여당 추천 제재,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발의한 대장동 특검 법안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거제 배우조선에서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외쳤던 유최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470억의 손배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합니다. 법은 노동자와 서민들에겐 가혹하리만치 엄정한데 수십억 뇌물과 횡령을 저지른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겐 왜 이리도 따뜻하고 자애롭습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던 전 국무부 장관, 권력이 물나는 것만 물어다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죠 라고 말했던 당신은 오늘 결국 권력의 사냥개가 되고 말았습니까? 40년 전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군부독재 체제를 세웠다며 오늘은 검찰 출신들이 검찰 독재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셋만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똑바라는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갑진년 탄핵의 봄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 국민들이 존엄히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살아있는 한 촛불항쟁을 일으켰던 국민들 위대한 정신이 살아있는 한 제 아무리 정성 같은 검찰 독재라 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그를 위해 앞장서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한국인의 최대 개발인지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두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 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야합의 흑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이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됐습니다. 법도 절차와 내용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건들러서 건드릴 같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고 대장동 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성력 압박입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제2호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특검법 추진을 위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 회의의 상정조차 없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법안입니다. 먼저 기획결론 기여리, 후회결론 포괄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 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착수 시 관련 검찰의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아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종 특검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출전을 전례 없이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비교섭단체를 하도록 정하는 것만 봐도 특검법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특검의 공정성, 객관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성근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중기소 금지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했다면 정쟁용 품진내기이며 모르고 했다면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대형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입니다. 두 사안은 공존의 앞뒤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인 수사 후 50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만약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운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충성이라는 특검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당군일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강탈을 위한 본분임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들 여러분, 국민이 아닌 당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복종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들고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서의 양심에 따라 반대 표결의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윤석열 대통령님, 정보수사는 전용기입니다. 3,155kg 관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10월 3일 당시 김대중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 만나는 자는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누가 범인입니까? 같은 날 윤석열 후보도 강력한 비판하면서 특검을 재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실행하면 된다는 등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 거부하면 범인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차고 오칩니다. 이래도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자고 열을 내던 국민의힘이 돌변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만큼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고요? 수사 방해요?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대선 때 그렇게 진실을 밝히자고 선동해놓고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으며 이제는 총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십니까? 그렇다면 대선 때의 특검 요구는 하지도 못할 흉악인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검찰은 물증이 있음에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성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축소수사, 선택적 수사만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올해 2월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실제로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으로 돈은 받았는데 대가 수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판결은 정당하다, 이 수사에는 봐주기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말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검찰이 고위 법조인들을 감싸느라 부실하게 수사했다, 법조 카르텔이 발동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 국민들의 공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3월말 검찰이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였지만 그것도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상정한다고 하니 검찰이 떠밀리듯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숴도 검찰은 방관해왔습니다. 이후 1년 11개월이나 걸려 구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의혹자들은 전혀 수사에 진척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지 말자는 것, 부실 수사를, 축소 수사를 인정하자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덮고, 뭉개고, 빼주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법조 게이트를 이제는 특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나는 빼고 법조인은 빼고 다 돼서는 안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50여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여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성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55블록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명, 찬성 181명으로서 화천대유 55블록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화천대유 55블록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거취노토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사일정 제31항과 마찬가지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국회법 제95조의 제7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은주 의원 나와주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거 공무원이고 정의당 이웃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은 37차례나 등장하였고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 씨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 씨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 조사를 하였고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가도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원리를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감정입니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은 이것을 성역, 특권, 반칙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에 부합하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법 정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의 붕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배진규 의원 등 17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배진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상대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규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금융범죄입니다.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개인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처벌 양형이 낮아 해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수사에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 걸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원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원호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정이 일어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정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면 수사를 통해 계좌 주인의 범죄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십억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진실도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한 명의 시민일 뿐이고 모든 시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검법의 상식과 정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특검법을 두고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특검법이 누구의 입장에서 악법입니까?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우리 국민이 있습니까?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조차 이 특검을 통해 의혹과 혐의로부터 소명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절대다수가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진실에 겁이 나고 진실 규명이 두려운 세력뿐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반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시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눈으로 이 법을 바라보고 용산의 문 앞을 나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검사로 살아오신 만큼 그 양심으로 용산의 수문장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문장이 되어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특검뿐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성역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법치주의에 이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정의입니다. 부디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쪽 교의자님과 선임대 원로님 여러분, 영국 민주혁명공화국주의 박형숙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소위 김건희 특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누리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드디어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 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법안 3조를 보면은 특검 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 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특검법에서도 이 조항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는 여야 모두에게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의 특검은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반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 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은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 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은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 법안과의 형평성, 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미연성이 농후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할 사건입니다. 검찰 실무팀에서 여러 차례 불기소 처분해야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주가 조작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대규모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특검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비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전개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의당의 대선 공약 법안이었던 생활동반자법 공조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처리를 놓고 양당이 야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정의당이 갑자기 패스트트랙 지정에 적극 합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대동맹 의원 여러분, 이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편집부회장님 그리고 상대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별자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원 원줄 송기현 의원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께서 퇴장한 상태에서 소속되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토론장에 나왔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전략이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누구보다도 천성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특권을 썼기 때문에 그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의원님 제가 평소 안 그러는데 딴 사람 질문을 발언할 때 발언하시는 거 그러니까 질문 안 했잖아요. 평소에 전문하신 어떻게 되지 않나요? 저는 21.5개가 평소에도 특히 권력기관의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국회가 지고 있는 의무를 드럽게라도 이해할 수 있게 찬성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권오세훈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한 중공사 직원들 5명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권오세훈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으며 그중 48건이 유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3개의 계좌가 시세 조정 행위에 이용되었고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6건의 통정 가장 내용과 유죄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한 번도 종이관을 거래로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1단계 이어 2단계까지 연속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및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2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명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3차례에 걸쳐 통정명으로 사된 주식이 4만 6천 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매도점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모두 담겨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주권자 범죄협회에서 289번이나 나와서 1심 공판위원회 최소 325회 언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 때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1심 공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게 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으니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스테이트 대기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조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르면 국민인설 또한 HTS 거래가 35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동안 17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5천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금액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 조정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복대 강력수사 2부의 비공개 수관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서면 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며 출석 요소를 보낸 사실은 없으나 출석 일정과 관련 협의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인은 그 이름이 289번이 기재되고 공범들의 고발에서 취소 325회 이상 언급되었고 1차, 2차에 걸쳐 연결된 유일한 관련자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 요소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 요소만 실시했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시점을 2005년 12월로 설정해서 공소시효 문제로 일부 혐의들을 아예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검찰 경험인 의원들께서도 검찰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증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합니다. 그동안 180일 동안 국민의힘이 이 법에 불공정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조차 거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인 이 시점에 와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던 거 아니면 법사위를 열어서 논의했어야 됩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고 또 똑같이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불공정하다거나 잘못된 얘기가 그건 아니야. 물론 불공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사가 실제와 다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그 가능성 얘기하는 것도 오늘 저희들이 이 법안을 의견할 것은 국회가 권력기관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최소한의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들 여러분, 국민의힘 상중국력 출신 이미자 국회의원,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공문안은 오직 야당을 위한 야당의 총선으로 고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둘째, 법안의 발의부터 팩트, 오늘 단독 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공작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셋째,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 세금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 총선 캠프를 차리겠다는 총선용 공작법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에서 죄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특검하자, 지금 이상합니까? 김용민이 지금 이상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18석 이상의 민주당 하에서 추미애, 박근혜 장관이 시끄럽게 눈뜨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을 현미경 깨듯이 들여다봤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닙니까? 권력이 덮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덮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권력이 덮었다라고 한다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장관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뭐합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소환조차 못한 사건 아닙니까? 지난 2월달에 정부위원회에서는 이런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만약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을 어느 나라로 나누거든요. 당시 법무단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도 검찰이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검찰이 안 불렀을까?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이 왜 안 불렀을까?
우리 배진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은 우리 법앞에 평등을 말씀하셨고요. 배진규 의원님은 성명으로 수사, 성명기수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아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 그 재직 중에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북사와 상관없이 인도 타지마할과 그 다음에 노르웨이 베르겐 관광성 여행을 하면서 국고 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대비의 일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도 총선용 581 운동권 판사의 판결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뉴스타파가 최근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관계자와 대화 노트북에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통정매매 사실을 인지한 것을 넘어 직접 실행에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이루어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시세 조정 목적의 통정 매매임을 보여주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 조서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의 시작점을 2009년 12월로 지정함으로써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통정 매매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거해버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과 검찰이 직접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 혐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보다
10년도 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항변이 국회가 2014년 제정한 특검법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제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차례의 사면조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 조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 제도의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은행 장부 위조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 위조죄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기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평 공영지구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불법 특혜가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무혐의 처분됐고 처남 김모 씨는 경제범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 같은 격가지 범죄로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동점 변경 사건에 대한 검찰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느닷없고 아무 타당성도 없는 종점 변경이 전임 정부 공직자의 일이었다면 저는 검찰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 정의가 실현될 것인지를 판단할 역사적 표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는 명분으로 오늘의 자리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고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통해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원들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검찰 권력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이곳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우스운 뒷모습을 국민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듯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혹여 재의결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국민들 눈치를 보는 명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때만큼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명, 찬성 181명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